자, 내일 기준에 16일이죠. 16일 기준에 HMM 1,500만 주, 신풍제약 700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 800만 주, SM 400만 주, LG 헬로비전 6천만 주의 기준인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SM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2천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추세매매 기준에 5MA, 20MA 거래량 플러스 양봉만 형성이 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HMM에 1,500만 주다라고 한다면 HMM이 지금 뭐 어찌됐건 44,000원대를 지켜내고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7천억 정도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요. 7천억 이상이면은 동네 청피하게 어제 이제 14위까지 거래대금 밀렸었다가 결국은 어제 기준에 9위로 거래대금 상위로 다시 돌려놨고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은 뭐 일정 범위의 거래대금을 터뜨려 놨는데 7천억이면 5위 안에 들어옵니다. 뭐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하게 양봉의 흐름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변동성은 최소 7에서 10% 시초가 대비 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개장 초부터 좀 강도 있는 수급 범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 강화 말고 실질적인 본격 랠리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신풍제약의 경우도 700만 주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뭐 시간에서 8만 원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럼 8만 원 기준이라고 잡았을 때 7, 8에 56, 5,600억. 그러면 이제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5위 전후 정도 됩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야 일단 이 종목군들은 소문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의 6천만 주는요. 어제 기준에 8,500만 주가 터졌고 상한가 들어간 날이 6,700만 주가 터졌어요.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 이제 뭐 88에 64, 6천억 이상을 훌쩍 넘겼는데요. 꼬리가 달렸었죠. 6천만 주는 실려줘야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돼요. 그래야 양봉을 유지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좀 잘 놓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의 가격 반발력이 얼마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바꿔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종목을 바꿔서 시장에서 더 이슈가 돼서 동시효과부터 탄력이 나오는 종목군, 그 종목군 위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8시 50분 전후에 올려드릴 건데 이 종목이 일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거래량 대비해서 설정 범위 가져가시는 범위는 조금 이따 이제 거래량 교육 자료도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께서의 기준이 되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교육을 많이 받으신 상태이고, 그래서 거래량 교육의 요 내용들, 이 내용들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부터 모든 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2천억 이상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는다. 그러한 이유가 설정돼 있죠.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기준을 잡는다.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렇게 이제 설정해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거래대금 순위가 일단 어찌됐건 거래대금 순위가 어떻게 20위 전후에는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위 전후에는 놓여져 있어야 시장이 모든 관심을 받죠. 2,300개 종목에 1%는 들어와야죠. 2,500개 종목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 근데 이제 뭐 CJ나 신풍제약처럼 이번에 신풍제약도 1조 6천억 이상 터졌잖아요. 1조 6천억이 다 터지라는 그 내용이 아니죠. 뭐 5천억만 터져도 5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정도만 집중이 돼도 변동성은 나옵니다. 다만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릴 때 흐름의 거래량도 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잘 형성이 안 되고 거래량이 계속 4천만 주도 안 나오고 3,500만 주도 안 나오고 3천만 주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죠. 위에 놓여진 매물을 소화하지를 못하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의 기준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2천억 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들 뭐 이렇게 차분차분 보시면 이게 사실상 9%
쿠팡에서 110만 원짜리 교육이란 말이에요. 쿠팡에서 9시간짜리 교육.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몇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정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2천억이면은 얼마?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제외 종목군은 관리 종목, 뭐 투자 위험 종목,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매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들여다봐라는 걸 굳이 보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별 기준 거래량에 얼마 전까지 19,000원대 하고 있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거래량을 얼마? 1,000만 주를 잡아드렸죠. 또 그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주라고 했을 때 동시효과 기준에 지금 엄청난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0.5% 얼마? 5만 주만 실려도 돼요.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요. 동시효과에 1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9시 2분까지 한 5%가 실려야 돼요. 그냥 바바방 터지잖아. 바바바바방 이렇게. 결론적으로 9시 10분, 9시 반까지의 거래량이 이 1,000만 주 대비해서 10%, 또 1,000만 주 대비해서 20%,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전일 변동성이 커져 있던 종목이나 시간에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은 이때까지의 거래량은 일단 어떻게든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터지죠. 뭐 단기 차익 실현하든 뭐가 됐든. 근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 거래가 이제 둔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치고 올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서 신풍제약의 질문이 계속 있었고, 어제도 이제 85,000원 이하에선 정리하시고, 또 80,000원 마지노선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도 81,200원까지 뭐 7% 등락 나왔지만은 지켜내질 못하고 캔들 크기가 작아졌죠. 내일 최소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 최소 700만 주 이상. 그렇게 했을 때 캔들의 이제 크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장중에 설명드릴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예를 들면 8만 원의 물량을 한 방에 바바방 잡아가면서 거래대금이 충분히,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분봉 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잡아드렸어요. 줄 건넜잖아요, 줄. 그래서 이 줄을 거는 그 흐름에서처럼 개장초에 저런 거래가 실린 것처럼 최소 범위의 기준은 요 밑에 단의 기준을 잡더라도 요 밑에 단에 그럼 얼마 25만 주 정도를 잡더라도 이렇게까지 50만 주 수준까지 거래가 팡팡팡 터져야 된다. 그게 터지면서 일단은 10시 25분에 82,200원 찍고 7%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후속타가 없는 거죠. 앞전의 거래량을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앞전의 거래량을, 의미 있는 거래량을. 그렇게 해서 후속타가 안 나오다 보니 주가가 질질질 밀려요. 이거를 분봉이라고 놓고 보지 마시고 일주월봉이라고 생각해서 해석하셔도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캔들의 크기가 달라진다. 캔들의 크기가. 거래대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매물을 잡아가야 되는데 매물을 못 잡아가니까 그래요. 밀릴 때는요. 매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뺑뺑이 돌리던 물량이 아닌 가지고 있던 물량의 순절성이 나오다 보니 미끄러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우시면 차분히 9시간짜리 교육을 차분히 다시금 들으셔야 되고, 정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이 기준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야만 접근할 수 있다. 장마감 이후에 1,000만 주를 보면 뭐 할 거예요? 장중의 기준을 잡아야지. 다시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잡아드린 헬로비전 6,000만 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시 10분까지 해서 600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터질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효과에 대략 한 50만 주 정도 실릴 걸로 보고 있고요. 9시 2분까지 한 300만 주는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수급 범위가 계속 살아나서 움직여주느냐. 만약에 못 터지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로 꼬리 혹은 음봉으로 밀립니다.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이제 현대 로템의 거래대금이 야 이거 2,000억 정도 수준 거래가 터져서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830만 주 터지면서 밀렸어요. 원래 이제 밀려 내려올 때 거래가 사실은 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 뭐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의 물량이 그냥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좋은 거는 뭐였어요? 어제 종가 대비 개파락 나온 이후에 한옥가 툭 건드리고 쭉 음봉이야. 결론은요.
음봉이면 안 들어간다니까. 왜 들어가요? 음봉이면 들어가는 경우는 주력주의 기준에 가격 메리시 월등히 부각됐을 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다 쪽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소문이 안 나 있을 때 0.5%, 소문 나 있으면 1%뭐 이런 식으로. 또 1조 원 이상짜리는 개장 초에 시초가 갭상승 시 그리고 개장 초에 기준 최대 5%까지 따라 붙고요. 그다음 오전장 최대 뭐 10% 상승까지, 뭐 오후장도 상관없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 15%라는 거는 짝짓기 매매에서 한 종목이 상한가 가는데 이쪽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또 내가 상한가 찍어서 차익 실현했는데 미끄러져 내려와서 상당폭 밀렸어. 뭐 한 24%까지 밀렸어. 나는 상한가에 차익 실현했는데, 그렇다면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 아니면 안 돼. 1조 미만은요, 시초가 갭상승 최대 10%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최대 15% 상승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20%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재편입 기준도 매직 계산기를 놓고 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은 뭐 SM을 잡을까요? SM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SM의 기준이에요. 오늘 13%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저가 대비로 기준을 잡으면 뭐 저가나 시가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 저점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한 10%가 돼요. 그 정도면 좀 그나마도 나아요. 근데 이조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꼬리 달고 내려와도 상관없다. 13% 매집이 돼 있으니까 뭐 진짜 꼬리 달고 밀려서 과도하게 밀려서 어제 같은 흐름이 나오면 손절이나 차익 실현이나 손절 범위가 아닌 편입의 기준 설정한다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SM이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면 고가와 저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내려오면은 무조건적으로 51,600원 편입합니까? 58,800원에 편입해요? 그게 아니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단기 기준에서 공략을 할 때 편입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신풍제약 보셨잖아요. 거래대금 50만 주씩 터져주고 거래량 50만 주씩 터져주고 움직일 때 들어갈 수는 있는데 후속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1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돌릴 때 거래 터질 때, 또 이탈되고 돌릴 때 거래 터질 때, 그때의 기준을. 마찬가지예요. 장중 고점 돌파 시, 또 장중 저점 형성 후 2, 3% 반등일 때. 무슨 얘기냐면 음봉으로 미끄러졌어요. 음봉으로. 근데 이게 뭐 2, 3%, 3, 4%, 뭐 5% 이게 아니라 이게 15% 막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5%의 절반 7% 돌리면 따라 붙는다? 그건 무리수가 있죠. 7%에 들어와서 뭐 그냥 3% 막연하게 순절 범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럴 때 만약에 저점이 형성되고 이 정도가 2%, 3% 되돌립니다. 3%다. 그럼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종목이 8,500원까지 밀렸는데 8,500원에서 뭐 300원 돌렸어. 예를 들면 8,800원이죠. 10,000원짜리였던 종목 8,800원. 이런 데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추세 강화에 따라서 절반 돌리면 추가 편입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저점 기준이 형성되고 2, 3% 움직인다. 이건 변동성이 확대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장중에 고점 돌파 시 어떤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의 22,800원의 흐름 23,000원에도 매도 물량 있었는데 저는 소진시키고 들어올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뭐 오후장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주춤했죠. 매수는 계속해도 그 물량을 쏴올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고점을 넘길 때 6%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퍼센테이지 6%까지는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다. 단 SM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짜리 고점이 오늘 얼마였어요? 13%대였죠. 13% 넘는데 따라붙을 수 있어 없어? 못 따라붙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장중 고점을 돌파해도 못 따라붙는다.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는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평상시에 2, 3%, 4, 5%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가
100%, 150%, 200% 수익이 났어. HMM처럼. HMM이 오버슈팅이 안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20% 이상 들어올리면 오버슈팅으로 보자. 최소 15%. 근데 3월 9일 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8% 강세를 띄어서 UBS가 막 매수했죠. 8% 강세를 띄어서 24,000원을 찍더니 우리는 24%까지 뭐 20% 이상까지 보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24,000원 찍고 밀려서 23,000원, 22,000원, 21,000원, 2만원, 2만원 이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24,000원까지 올랐던 게 2만원까지 밀려 내려오면 2만원이 이탈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3억 4,700만 주짜리인데 3억 4,500만 주 3억 4,500만 주짜리에 24,000원이면 얼마겠어요. 2만원만 잡아도 7억 7조 8조가 넘는 종목이 올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3월 9일 날 그러한 흐름을 줘.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갔죠. 결론은 뭐냐면 오버슈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 또 10%. 우린 최소 15%에서 20% 보자. 이날도 또 8%예요. 아우 대박입니다. 근데 꼬리 달고 음봉이야. 얼마나 황당했겠어. 24,000원에서 보세요. 24,000원에서 24,050원 찍고 19,950원을 이탈시키고. 근데 차익 실현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왜? 매집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SM 또 오늘의 윗꼬리가 좀 달린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일주일 정도를 고생은 했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고점도 못 잡아주는 게 전문가냐가 된 거지. 예? 근데 수익 매매에 매집이 들어와 있고 또 모멘텀이 있고 명분이 있는 종목의 기준점에서는 이런 날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21% 올랐죠. 전량 차익 실현. 왜? 21%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15% 올랐다고 전량 차익 실현하나? 21% 오르면 전량 차익 실현해? 30% 오르면 전량 차익 실현해? 아니지. 21%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졌죠. 15.96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16%라고 쳐도 5% 가까이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5% 가까이. 혹은 4%.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 두 번 분할 매도. 전량 매도 끝. 두산중공업이 그렇잖아요.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 한번 볼까요? 두산중공업의 기준을 보시면 거짓말쟁이들하고 계시면 여러분들만 피해를 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들이 계속 대박 나셨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차익 실현 잘하셨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두산중공업의 흐름. 자 여기서 보시면 돼요. 두산중공업. 진짜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진짜 고점에 차익 실현했어요 라고. 근데 우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 전량 매도입니다. 얼마에? 3만 원에. 6월 7일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6월 8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 6월 8일자의 방송 원고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정확히. 9일자에도 나와 있고. 우리는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그게 이상합니다. 라고 거꾸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님 두산중공업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6월 7일 15시 10분에. 안 됩니다.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6월 10일 날짜에서 정리된 걸 다시 볼까요? 6월 10일 날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뭐 이건 뭐예요? 정보 감사합니다. 방송부 큐합니다. 땡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그죠? 그리고 셀리드 또 두산중공업 어딨니? 여기 있네요. 두산중공업 6월 2일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오랜만에 1260만 원 차익 실현. 6월 2일 날. 이날 뭐라 그랬어요? 두산중공업이 20% 올라온 날. HMM하고 똑같죠. 20% 올라왔는데 꼬리를 쫙 따러. 우리는 어떻게 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꼬리를 쫙 따러.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직 계산기 기준에 1.5% 2% 설정해 놓고. 왜? 20% 올라온 건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규정해 놨거든. 20%니까 수익이 크게 나 있죠. 그러면
2에서 뭐 4% 사이의 전량 매도 혹은 2.5에서 5% 사이의 전량 매도.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가니까 6월 2일 날 차익 실현하시고 아쉽네요 하셨는데 6월 2일 볼까요? 이날이에요. 20% 올라갔다 23%까지 올라갔다가 24,350원 찍고 22,000원에 전량 매도는 언제 드렸어요? 늦으신 분들은 23,000원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노선 5%입니다. 빠르신 분들은 23,000원대 중반에 전량 매도 두 번 분할 매도했으니까 이날 그리고 나야 그 다음날 보는 거죠. 이날도 우리 전량 차익 실현했죠. 이날도 7% 강세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7% 강세를 뛰다가 쭉 미끄러져서 전량 차익 실현. 비중도 5%뿐이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날 갭상승에 변동이 안 나와 만들어가죠. 그 다음날 11%까지 올라옵니다.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 수반됐죠. 거래량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그 다음날 갭상승. 이날은 뭐였어요? 여기는 워런 버핏, 그 다음에 누구? 빌 게이츠. 원전 사업에 관심이 있다. 여기는요. 수주공시 6월 7일. 그렇게 되면서 32,000원까지. 근데 우리는 왜 32,000원까지 가는 저 양봉을 일봉상의 양봉을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 이날 야간에 테라바다 선생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50% 45% 수익 추가 6월 2일 종가의 기준이잖아요. 6월 3일 00시 59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22,000원까지 내려왔던 두산중공업이 32,000원 가는 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당시 기준에 6월 3일이면 2만 원 초반이겠네요. 그게 22,800원까지 올랐죠. 추가적으로. 럭키 선생님 24,700원 매수했어요. 6월 7일 10시에 애증의 두중 29,500원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대표님 시킨 대로 했어요. 16,000원, 18,000원 물량을. 또 여기 보시면 두중 평단 26,500원. 일사천리님께서 아까 6월 2일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또 추가 편입의 기준, 또 중간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나서 또 편입의 기준. 두중 정말 대단합니다. 6월 7일 12시 16분. 6월 7일 15시 46분에 두산 정말 대박이네요. 수익 100%. 여기서부터 재미난 일이 나와요. 6월 7일 종가 32,000원인데 두산중공업 감사합니다. 두산중공업 감사합니다. 두중 22,500원에 산 주린인데요. 상한가 가면은 매도할까 하는데 뭐 이렇게 올려주셔서 오후 6시 넘어서. 그리고 여기는요. 6월 7일 15시 10분에 두산중공업 그냥 보유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주셨죠. 제가 5% 이상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6월 7일 날짜 기준에 요 앞에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고 나서 6월 7일 6시에 31,100원에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31,100원에 만족합니다. 매도했지만 왜? 32,000원의 종가니까 1,900원이나 더 올라갔는데 그래 만족하신다 그랬죠. 17,000원에 들어와서 30,000원에 매도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뭐를 이렇게 6월 7일 11시 8분에 매직 계산기로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39,000원이 현재가가 근데 미리미리 올려드렸단 말이죠. 왜? 고점 대비해서 31,600원 대비해서 이날 얼마 밀리냐면 29,200원까지 밀려요. 그럼 그게 한 7, 8% 될 겁니다. 그죠? 8% 밀리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29,200원까지 갔는데 냅뒀더니 32,000원 되더라. 근데 거기서 돌릴 때 거래량 보고 고민해 보면 되죠. 근데 이날도 6월 7일 날도 20%대 변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꼬리를 7, 8%씩 밀고 내려오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27%까지 올랐는데. 결론은요. 7, 8% 밀렸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가 7, 8% 밀려서 29,000원대 이렇게 형성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당시에 여기서 이날 차익 실현 안 했던 게 음봉이니까 차익 실현한다? 에이 뻥쟁이들. 여기 꼬리 달 때 차익 실현 안 해놓고 음봉인데 차익 실현 캔들 뭐 어디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고 또 이날도 올려드렸고 아까 배우신 대로
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요 자락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650원 저점 대비해서 저가 26,400원 대비해서 올라와 있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다시 3만 원을 넘겨요.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지가 않고 양봉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배우신 요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닥에서 2, 3% 반등시. 그렇게 해서 10% 수익 낸 거 이런 게.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가 10% 이상의 변동이 나와 있을 때 누적이 됐든 오늘 당장의 기준이 됐든 27%씩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고점 대비 2에서 2.5% 차에서 5% 이탈되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그 가격이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의 기준은요. 그 다음날의 기준에 오버나잇 규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일 편입 물량의 50%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50% 미만만 남기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그 다음날 또 가더라도. 결론은 32,000원 찍고 시초가가 31,900원. 31,900원에서 훌쩍 밀려서 폭락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길 시초가 대비해서 2, 3% 밀리면 고점 찍고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게 2, 3% 기준 잡으면 31,000원.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가격이. 근데 미련을 갖다가 결국 20% 25,000원까지 대밀린 거잖아요. 아니 결론은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하고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한 사람이 또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한 사람이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래 터졌을 때만 들어가고. 근데 계속 가져가서 난 대박 냈어 하는 거짓말쟁이 여러분들 말고 몰라서 가지고 오는 거하고 그걸 전략이라고 잡아준 것처럼 뻥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나서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나쁜 사람이지. 이런 데서 안 팔고 고점 대비 23% 올라갔다가 11%까지 밀렸는데 또 장중에 8%씩 밀렸는데 그럼 여기서 8% 11% 밀리면 냅뒀더니 더 가더라고. 기다려야 되잖아. 응? 근데 그 다음날 반등 나오다가 꼬리 달렸는데 이때 팔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런 매매를 해요? 결론은요. 오늘 배운 그대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 이런 식의 차익 실현한다. 10% 미만의 수익이 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응? 10% 미만이 좀 더 좁은 공간 차익 실현.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이면 전량 차익 실현. 또 편입 평균 대가 대비 3% 밀리면 전량 손절. 편입 후에 변동성이 안 나와. 왜? 위로 매수를 안 해. 그럼 변동성 안 나옵니다. 올라갈 줄 알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라 따라 붙었는데 후속타를 안 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입 물량의 50% 미만의 물량만 오버나잇 뜬다. 그거 다 배운 거잖아요. 이제는. 결론은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13,000원대인데 거래대금 얼마인지 보세요. 2,000억이 안 돼요. 1,000만 주 터졌잖아. 그러면 얼마야? 1,400억 정도 터졌겠지. 1,300억, 1,400억.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거래대금이 터지길 기대를 해라. 근데 이 양봉 1,300원대 나오고 이날 처음으로 2,000억이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근데 음봉이야. 그러나서 이거 봐라 2,000억 한 번씩 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결국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지지부진 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1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인데 이렇게 보면 끝난 것 같잖아. 꼬리 달려있고. 아니야. 거래대금만 수반되면 계속 갑니다. 어느 시점에 거래대금이 없는 거지. 이런 때 같은 경우도 정점 아니냐. 정점이면 뭐 우린 차익 실현. 이런 날도 그 다음날 다시 붙는 거예요. 개파락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날 갭상승 고민해보겠죠. 근데 중간에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캔들 변동이 안 나와. 전량 정리. 그 다음날은 다시 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갭상승이죠. 왜 못 들어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렇게 해서 31,6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냅뒀더니 32,000원 가더라.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날도 정점 못 잡고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래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그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거래량 교육의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돼요. 저 지금 막 졸릴라고 그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신없어. 목도 지금 아파 이제 진짜로.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거래량 교육 자료 드릴 테니까 거거거 주세요. 거거거. 거거거 빨리. 빨리. 거래량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거. 거래량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거. 빨리. 저 목도 안 좋아요. 거래량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도 내시고, 거래량 교육 자료 받으셨으면 어느 걸 또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도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윤정두 이렇게 오셔야 돼요. 윤정두 오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범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종목군들을 장중에 SM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오늘 기준에 오늘 소름 돋는 장중 실전 공략주의 SM VI 발동 임박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52,000원이에요. 이러고 53,3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비단 설명해 드린 내용이야. 그 앞전부터의 추이 부분 다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러한 수익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교육을 완성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중에 무료 교육 받고, 장중에 52,000원이 53,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쭉쭉. 종가는요 51,000원대.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겠죠. 오셔서 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렇게 구독이 있어요. 나도 영상 녹화하면은 바로바로 보고 싶어. 이렇게. 나머지 종목 많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HMM의 전략, 또 두산중공업의 전략, LG노텍의 전략, SM의 전략. 이걸 왜 수익을 못 내요? 결론적으로 지금 거거거 오케이. 거거거 13번째 방은 뭐 혼자만 올려주시고 계시고, 거래량 교육 자료하고 저희가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6시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뭐 방송하랴 뭐하랴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 거거거 보겠습니다. 거거거 이렇게 하고, 거거거 거래량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고, 거래량 교육 자료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나와봐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하셔야죠. 거래량 교육 자료 묻고 완성본 목사 띠용 거거거 거래량 교육 완성본, 그 다음에 오늘 오늘 기준에 방송 원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아셨죠? 거래량 교육 자료, 또 방송 원고까지. 자, 그러시면 이제 내일 기준에서 좀 화두가 돼 있는 게, 뭐 삼성 엔지니어링 SM은 긍정적인데 HMM이 오늘 좀 많이 눌리지 않았냐. 44,000원대. 시원하게 지금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다 전략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거거거 이렇게 많이 눌러주셨는데 자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교육 링크도 있어요. 거래량 교육 링크 나와봐라 오바.
거래량 거래대금 여기 있네,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그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자료도 같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사무실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가입하셔서 홈페이지 기준 잡아주셨는데 가입 전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찮으시더라도 버거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링크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확인하셔서 거래량 교육 자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니까 무방용 거래량 교육 완성본수 이게 자 내일도 기회 되시죠? 오늘도 사실 장중에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차이점은 오픈을 해드리고 누구는 강도 있게 편입이 되고 누구는 편입이 안 되고 어제 기준에서도 SM을 우리는 강력하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웹에 계신 분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무료에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쌓이지가 않죠. 윤정도랑 왜 사는지 떨어지는 칼날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그렇게 밀리는데 왜 사는지. 근데 결론은 오늘 갭 상승에 바로 땡겨버리죠. 53,000원까지 쭉쭉쭉.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분차분하게 고민해서 들여다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교육 동영상도 보시고 자료도 일단 올려드리는 만큼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23시 교육에서 얻은 종목군들도 활용을 좀 잘 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종목 넘어와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SMM 또 HMM이면 HMM에 또 식품제약의 기준까지 빠르게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죠. 69회차의 기준에서 볼까요? 69회차.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요 교육해드린 부분들 두산중공업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익 내드리고 이제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HMM의 흐름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랬죠. 그게 삼성 NG하고의 가치 기준이고 그 다음에 HMM, SM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삼성 NG 보겠습니다. 그러면 69회차 68회차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저기 알려드려야죠. 오늘 그 이벤트 기준에 6+6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먼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이렇게 딱 검색하세요. 윤정두 검색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바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밑에도 나와 있는데 요 기준을 공식 홈페이지 기준을 여기를 눌러서 오시면 이렇게 찾기 어렵다 그러면 윤정두.com 주식투시경.com 주식투시경.co.kr 한글로 com 그 다음 영문으로는 jdpt.co.kr 오셔서 이렇게 맨 메인 화면에 떠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셔서 결제하기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만 이렇게 전화 번호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화, 지금 12시 넘었네요. 지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행복해 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까지니까 같이 움직이시자고요. 같이 수익 내시고 같이. 두 번째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 좀 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왜냐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화면에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 함께 움직이시자. 그래서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회원가입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고, 이번에 이제 특전은 요렇게 드린다. 벌써 이미 이제 오늘 야간에만 지금 뭐 전화는 꽤 왔는데 실제 이제 결제하신 분들이 야간에 2분. 그럼 내일 이제 들어가서 계정 조부터 하겠죠. 어제도 야간에 이제 들어오신 분, 뭐 들어오셔서 오늘 같은 날 추가적인 수익 내시고 그러시면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SM의 기준에서 오늘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두 번째로 높게 올라온 거예요. 1조 미만 이제 볼 필요도 없고 1조 이상짜리 이 기준 놓고 보시면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또 SM 효성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SM의 어제 오늘의 편입 단가, 어제 오늘의 기준에서 14일날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문자가 14일날 어쩔 수 없이 갭 상승을 하고 오래간만에 거래가 빵 터져서 야 오늘 400만 주 넘기는 거야 라고 해서 49,500원. 근데 49,500원에 혹시라도 편입이 안 되셨을까봐 9분 후에 5만원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비중 똑같이 들어요. 그냥 추가 편입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얘가 뭐야 47,000원까지 밀려? 5% 추가. 이런 말도 안 되게 47,350원까지 밀려? 신규 편입자 또 5% 추가. 앞전에 계신 분들은 뭐 33,000원, 4만원 다 들어오신 물량이라 또 높게 잡히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신규 편입자 20% 비중 이날 꽉 채운 거죠. 윤정도 수익 20% SM인데 이날 꽉 채우고 47,800원에도 아예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15%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14% 매집인데요. CS가 또 주력 창구인데요. 이렇게. 오늘은요 9시 4분에 49,000원 비중 유지, 9시 16분에 55,500원, 그리고 59,900원, 결국은 53,300원. 결국은 장중 고점이. 그 전에는 뭐 45,800원, 43,600원, 45,000원, 44,000원, 45,000원, 46,000원, 47,000원 차익 실현이 없이 계속 매수해요. 왜? 변동성이 오버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39,000원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죠. 또 3만원대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13% 장중 기준에, 전일 기준에 14%까지 11일 기준에 매집한 종목이라고 기준 잡는다면은 프리미엄 일정 범위 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VIP 톡방에 거래량 자료 올려주세요. 안 올라왔어요 하셨는데 올려드렸어요. 거래량 교육 완성본 이렇게 해서 PDF 파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8분인데 58 말씀하시고 그때 딱 올라왔나 보다. 좀 늦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정회원님들 이게 문자란 말이에요. 편하잖아. 이렇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21,900원 편입, 22,550원 비중 유지, 22,800원 찍죠. 그 전에 6월달에 22,250원, 27,50원, 19,700원. 또 결론적으로 그 이전에 14,000원, 15,000원대부터. 그래서 이러한 고맙습니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HMM에서 뭘 볼 거냐? 7시에 올려드린 전략 부분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였는데 7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캔들 교육했죠. 요 방송 끝나자마자 그 교육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자마자. 어? 이런 거 참조해서 그냥 보시고, 방금 올려드렸으니까 문자 사인 참조해서 보시고, 오늘 것까지 다 드렸으니까 문자 사인. 그러니까 SM의 기준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캔들의 기준에 이렇게 뉴스 내용은 이제 컨텐츠 경쟁에 대한 수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부분, 결론적으로 이수만 회장의 뭐 지분을 이들이 인수하겠다, 그런 개념은 일단 아닌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공동 성장의 부분이 되겠죠, 컨텐츠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월봉의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주봉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과 망치형이 듭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과 망치형. 아니 저런 채바닥만 계속 보여주면 뭐예요? 또 이거 설명을 해줘요, 교육해줘요. 이거 해드렸잖아요. 7시부터 해드렸어. 그 링크 드릴 거예요. 일단 야간 방송의 선물은 내일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을 올려드렸다는 거. 망치형의 기준에서 여기서만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일봉에서 해드립니다. 아, 샛별형 뜬 게 저 바닥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4월 15일, SM의 경우 5월 7일 외국인 기관에 쌍끌음에서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13%, 14%까지도 매수했었잖아요. 동그라미 쳐드린 데가 변형 샛별형, 또 망치형, 또 상승 잉태 관계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망치형의 기준 5월 말에 저 기준이요. 두 번째 오른쪽으로 두 번째 캔들. 저게 5월 26일 날 SM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 추이의 범위잖아요. 응? 그잖아요.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꾹 눌러놓더니 음봉으로 막 6% 이상을 쭉쭉쭉 빼. 6% 막 8%까지. 결론은요. 다 돌리죠. 그 저런 자락에서 만약에 잡았어도 얼마에? 43,000원, 42,000원 이탈됐어. 3만 9,000원대까지 내려. 39,000원대. 오늘 53,300원이면은 얼마 오른 거예요? 14,000원 올라온 거예요. 얼마야? 30% 이상 올라온 겁니다. 저 두 번째 박스 대비해서도 30% 이상. 저게 얼마? 5월 26일, 27일. 결론적으로 저당시 기준의 흐름이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의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동그라미 이후에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작은 랠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캔들보다 월등히 큰 캔들로 만들어주고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캔들. 상승 잉태 확인형.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일봉에서 6월 11일 날 뜬 거예요. 10일 날 이게 뜨고 11일 날 뜨고 오늘 기준에 안착의 기준을 넘어서서 추세 강화가 된 거죠. 거래대금 어때요? 빵. 매직 시그널 어때요? 빠방.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캔들의 기준은 어디서 배워요? 7시 강의 자료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 거기서 보시면 아주 1시간 반 동안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뭐 맨날 똑같은 내용 쭉 넘겨드리는데 참조하시고 문자 서비스 보시고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대처를 잘했어도 SM 같은 경우에 어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어제 손절이 아니라 와 저점 편입 마지막 기회입니다. 편입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13%의 또 폭등 그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지금 SM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다 3만원 초반에 편입된 물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4만원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편입. 편입의 가장 큰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매집의 기준이라는 거죠. 매집. 어마어마하죠. 13% 이상의 매집이에요. 이 기준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1억 6,360만 주 애우시라니까 나도 애우잖아요. 910만 주 5.6% 매집. 매집 금액 7천억.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하루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끝. 50% 등락이 나온 거. 그리고 나서 꼬리 달려서 우리도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폭등 나와서 또 변동성. 마지막에서 이제 장기간의 횡보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정도 보면은 원금의 지금 기준에서 훼손이 있다 할지라도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버거운 기준점이 되진 않아요. 버거운 기준점이 되진 않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내용의 자료들도 다 지금 올려드렸기 때문에 들여다보시고 SM의 기준이 5월 7일까지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까 그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3월 26일부터인데 우리 직원분께서 5월 7일로 똑같이 SM이랑 똑같이 기준 잡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 다 샀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SM은요 외국인이 산 것에 대해서 손바뀜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제 기준에 고점 5만 원대 넘기고 나서 5만 원 넘기고 나서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까지 밀렸어요. UBS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키우미야 개인 선호 창구고 어제 기준 누적으로 어제 기준까지 누적으로. 그다음에 NH 유안타 기준. 근데 어제 기준에 보시면 뜬금없이 신한금융투자가 12만 6천 주, 이베스트가 8만 7천 주, 또 모건스탠리가 7만 3천 주. 여기에 집중된 거죠. 근데 어제 하루의 기준에. 근데 누적으로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가 매도는 했지만 뭐 편입 물량의 20% 미만, 이베스트도 매도했지만 저거 뭐 다 빠져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4일까지 기준에 누적 수급이 아주 긍정적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밀고 내려갔다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오늘 기준에 CS가 매수 1위죠. 메리츠가 2위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CS증권이 어제 기준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기준에 일단 어제 기준에 CS가 순매수 누적 수익 누적 수급 1인데 어제 기준에 CS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주력 창구가 매수로 들어오는데 오늘 또 들어와요. 개장 초에 9시 28분에 이탈된 건데 56,248주 CS.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은 관건이겠죠. 주력에서 매수했고 비주력이 매도했구나. 더 재밌는 거는요, 요겁니다. 5월 7일부터 6월 15일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갑자기 차익 실현하다가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죠? 28만 주. 근데 기간이 비슷하게 팔면서 순매수가 개인들이 좀 많이 뺏겼을 줄 알았는데 손바뀜이야. 양쪽에서 매도해서 개인들이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뉴스 내용에 흥분해서 개인들이 들어올려서 뭐 외국 기관이 들어올리는데 따라붙어서 거기에 개인들에게 손바뀜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그리고 어제 기준은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쪽의 기준이 어제 5만 원 넘기고 쭉 밀려서 3만 8천 원대, 3만 7천 원대로 밀려 내려왔다가 윗꼬리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 날. 주력 창구, 주력 수급 사모펀드와 연기금은 매도가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분명 어제 CS가 샀어. 순매수 1위 창구가 샀어. 근데 전일 대비해서 매수 기준이 매도 기준이 제한적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9만 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외국인의 대장은 CS가 가장 많이 매집했잖아요. 그건 안 팔았다니까. 결국은 어제 이제 1.77이면은 전일 대비해서는 밀린 것도 아닌데 고점 5만 원대 찍어놓고 고점 대비 6% 이상 막 7% 밀려오고 끝나다 보니 약 오르는 거죠. 근데 오늘 한 방에 다 돌리잖아. 왜? 매집 창구에서 매집 세력들이 안 파니까. 외국인은 다시 손바뀜으로 들어오고, 기관들 쪽이 2,345만 주짜리거든요. 2,345만 주. 10% 이상 샀다가 조금 빠져나가서 지금 10% 수준이 말이죠. 거기에 사모펀드가 찔끔 팔았어. 한 8만 주 정도. 연기금이 한 9만 주 정도를 팔았죠. 8만 주, 9만 주 파는 게 밑으로 막 집어 던지고 팔았나요? 아니죠. 결론은요. 오늘도 손바뀜의 흐름에 부담 요인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손바뀜이 있었다. 개인에게 떠넘겨진 게 아니다. 자기들끼리 손바뀜이다. 3천만 주의 기준이면요. 2억이 아니라 2,340만 300만 주 매집했다고 치고 나누기 2,345만 주 해주면 12.8% 대략 13% 정도를 매집하는 거예요. 10%.
어마어마해요. 5월 7일 이후에 매집이 저렇게 된 종목 자체가 없어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을 우리가 SM의 평균 단가의 기준을 41,600원의 기준을 손바뀜의 흐름의 기준을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50% 이상 들어올려야 돼. 6만 원. 여기서 계속 손바뀜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사상 최대치 5.7만 원을 거래대금을 뚫고 넘기는 흐름이 됩니다. 오늘 윗꼬리 부분은 부담스럽지 않다. 응?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공부해서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낼 거야. 그럼 어떤 종목? 아니 누구는 문자 안 보셨어요? 누구는 문자 다시 보여드리면 누구는 어제 SM도 어제도 사고 그 전에도 사고 만 원대도 사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얘를 왜 사야 되는지 주식수가 몇 주인지 매집이 얼마큼 돼 있는지 주력 창구는 어딘지 걔네들이 차익 실현했는지 그것을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 그래서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또 골프 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수익이 나야 장 끝나고 복귀 교육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머슴 세경주기 윤정도 세경주기 좀 그래? 그럼 나도 배웠으니까 내가 혼자 할래? 그렇게 혼자 하셔도 돼. 그러고 나서 또 수익을 못 내시면 다시 오셔서 다시 배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도 안 내고 일단은 뭐 공짜로 한번 배워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야.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수익. 다른 데 가서 엄한 애들한테 3개월에 얼마짜리 뭐 이런 거 막 돈 줘가면서 결국은 종목은 개판이야. 두들겨 맞아. 얜 거래대금도 없어. 거래량도 없어. 그렇다고 펀드멘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변동성 한번 빵 터지면 거래량 20배 터졌어요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애들한테 돈 갖다 주고 있잖아요. 돈만 갖다 줘? 내 자산도 깨지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의 기준처럼 야간에 이렇게 공부하신다는 생각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세요. 6월 3일부터만 봐도 종목을 우리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갖고 있나? 주력주 아시는 것처럼 IT 딱 끝. 주력주 자동차 끝.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KB금융 네 가지 주도 업종 기준에 비중 설정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수익 종목 HMM 상반기 내내 수익 잘 났고 3번이나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5천원 만원 밑에서 재편이 천주 갖고 있었으면 5천원 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만주를 갖고 있었으면 5천만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만 5천원대 팔아서 고점 찍을 때 정리해서 2만 7천원대 또 2만 7천원대 편입한 물량 4만원에 팔아서 3만 4천원대 3만 4천원대부터 들어간 물량 5만원 찍을 때 4만 9천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4만 1천원대 다시 이번에 차익 실현을 못한 거죠. 5만 1,100원 찍을 때 근데 괜찮단 말이죠. 문제가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들을 시간이 없네 빨리 해야 되겠다. SN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빨리 넘길게요. 13% 매집 자체의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15일 날 7.64일 때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캔들의 기준에 10분봉 보시면은 전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누적 수급 범위를 가져가는 쪽하고 다릅니다. 월봉 기준에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싣고 저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봉 캔들, 일봉 캔들 다 끝. 완벽하게. 최근에 고점에서도 다 캔들이 형성이 돼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SM은 캔들과 매집의 기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셨다면은 그 다음 범위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HMM을 빠르게 보셔야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문자 사인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거 뭐 보시면 뭐 할 거야? 양만 오르시지.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좀 더 빨리 쭉쭉쭉 넘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왜 어떻게 편입의 기준을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세 범위에 대한 내용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추세 범위에 대한 내용을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추세. 그게 요거예요. HMM의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하다 HMM 보는 거죠. HMM 기준에 7,000원대 저 추세. 저걸 돌파할 겁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10월 21일 이게 23일. 캔들 크기가 커지면서 주봉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네. 와우. 5월 10일. 조금 전에 보셨던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흐름을 7,000원대, 8,000원대, 만원대까지 다 뚫고 올라오면 14,000원 찍고 그래 놨어요. 흐름으로. 새로운 추세가 나왔다. 오버슈팅이 없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하루에 20% 이상.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다.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재편입.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아요. 추세 범위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드렸잖아요. 여기를 고점을 넘길 때의 흐름에 캔들의 크기가 커져 있고 3에서 5거래일 이상 변동성이 확대되고 5에서 10% 이상 변동이 나와 있고 그러면 저 추세를 계속 진행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캔들 패턴 다 완성되어 있고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샛별형인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19,000원 수준이고 오늘 22,800원이고 그럼 4,000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19,000원 그 흐름에서 4,000원 불과 2주 만에 그런 흐름들을 요 이제 캔들 교육은 다 잡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얘도 매집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규모가 크죠. 4조 4천억 수준 22,000원 곱하기 19,600주 죄송합니다. 1억 9,600만 주. 이 정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론은 매집에 대한 범위의 흐름이 7%에 달하는 유튜브에 장중 올려드립니다. 내일도 활용하셔야죠. 내일도 올려드리고 또 14일 기준에서도 14일 기준에서도 이렇게 이 14일이 아니라 15일인데 이 교육 15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잘못 우리 직원분이 날짜를 해놓으셨네. 15일 기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주가 21,950원 매직 계산기 21,950원 그렇게 해서 오늘 편입하신 분들 고점이 22,800원까지 그리고 종가는요 22,450원 그러한 매집이 LG전자처럼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 이상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지수견인 가는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 시장 대비 뭐 1.5배에서 2배 이상, 2배 이상, 심지어는 10배. 조선주 2003년도에 10배. 시장 수익률 대비 33배 올랐잖아요. 시장이 300% 올라올 때. 2011년까지 2008년 저점에서부터 차화정 랠리 때 14배. LG와 롯데케미칼, 기아차가 14배. 프리미엄은 당연히 줘야죠. 매집의 기준에. HMM은 어차피 이제 우리 석범 선생님께서 HMM 전략 잡아주세요. 내일 또 우리는 뭐 VIP 회원님들은 오늘도 걱정 없이 뭐 걱정은 됐지만 어제 개파락 뭐 시간에서 두들겨 맞은 기준에 개파락 예상이 됐지만 그 개파락 속에서의 가격 변동성 잘 활용해서 오히려 저점 편입까지 한번 모색을 하고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여유롭게 대처하시고 결론은 HMM으로 넘어갈 건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먼저 하나만 보면 요 기준의 매집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3월 26일부터 누구 삼성 엔지니어링 누적의 수급이 1,400만 주입니다. 2억 주 기준이면 몇 퍼센트? 2억 주 기준이면 1억 9,600만 주니까 1,400만 주를 뺏겼어요. 2억 주 기준이면 7%를 뺏긴 거죠. 근데 7%가 넘죠? 왜? 1억 9,600만 주니까 2억 주가 안 돼. 이렇게 뺏긴 종목이 3월 26일 이후에 2천억 이상 뺏어가고 7% 이상 뺏어간 그런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 종목이 없어요. 1조 이상짜리에서는 13% 뺏어간 SM이 있다면 4조 이상짜리에서는 7% 뺏어간 삼성 엔지니어링이 탑입니다. 탑이에요.
거의 탑, 거의 탑. 요 구간 동안에. 물론 대한항공도 3천억 이상 매집이 돼 있고 단기간에 5월 6일부터 또 호텔신라도 지금 뭐 4월 28일부터 해서 거의 뭐 10% 가까운 매집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차분히만 대처하면은 그 전략에서 일부 어제 같은 날은 실패가 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 성공이 뭐 주력주나 스윙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패가 되더라도 누적적인 수급과 명분이 있고 또 주력 창고의 흐름이 있고 그렇다면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매집 평균 단가 기준에 5%를 훌쩍 넘기고 있는 7%에 달하는 그러한 종목의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 17,000원대 이상입니다. 18,000원 정도 돼버리네요. 외국인 기관 쪽에 18,000. 18,000원 곱하기 50%만 해도요 27,000원이 돼요. 30%면요 그게 23,000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범 선생님처럼 들어오셔서 이제 뭐 HMM에 오늘 시겁한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SM처럼 오히려 오늘 한박 웃음 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처럼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의 흐름들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뭐 많이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뭐 그 기준점을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집 단가, 매집 창고 이런 것까지. 매집 창고가 이랬단 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매수 순매수 1위 190만 주 가까이, CS가 2위, 그다음 맥쿼리가 3위예요. 맥쿼리가 3위, JP 모건이 10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 초부터 맥쿼리 3위 이 창구가 죽어라고 매수, 매집 10위인 JP 모건이 죽어라고 매수. 근데 현재가 창에서 다시 보시면 맥쿼리가 53만 4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거기에 맥쿼리 이외에 JP 모건은 어떻게 됐어요? JP 모건은 34만 주예요. 내일 아침 돼야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 돼야 매도가 얼마큼인지 전체적인 수급 어떻게 되는지. 오늘 창구 당일 주요 거래원 창구 동향의 추정치. 그런데 이 두 종목이 그 외국계 창구가 9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48만 주 매수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장중에 맥쿼리나 JP 모건 쪽의 흐름이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안 돼 있었어요. 일정 범위.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48만 주 이외에 장내 매수, 개별 창구 매수, 프로그램 이외에 프로그램 연동시키지 않은 매수가 들어와서 120만 주 정도, 0.6% 수준의 매집이 된 거죠. 추가적으로. 평균 단가가 22,171원에 거래됐어요. 오늘. 그 위에서 이제 잘 마감이 됐고, 또 눌림목이 한 4, 5일 나온다. 나쁘지 않죠. 좋죠. 눌림목이 4, 5일.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요.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주력으로 넣기는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래서 수익 종목으로 욕심 크게 안 내고 비중 잘 잡아가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럼 HMM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HMM 한번 보겠습니다. HMM 나와라 오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장중 기준에 뭐 추세 잡아드린 거 그런 거 뭐 말고 뭐 이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여러분들과 공부해 왔어요. 4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런 내용 있으면 뭐해?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으로 계속해서 육박해 나가고 있는데 2014년에 그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저 캔들 크기 대비 거래대금은 월등히 실려 있는데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야. 꾹꾹 누르고 잘 잡아가는 거죠. 매집의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뿜어지면은 엄청나다. 그 뿜어지는 기준이 거래대금 최소 2천억 이상. 그리고 막 터져서 4천억, 5천억 터져야 우리가 원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의 최소 10% 이상, 시초가 대비 10%,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 오버슈팅이 나오고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렇죠. 일찍 석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찍 가입했으면 HMM으로만 2억 이상 만들고
수익 내셨을 텐데 그게 굉장히 많으세요. 방안에서 HMM은 뭐 6개월 동안 계속 가지고 왔던 종목이라서 1월 말부터 계속 차익 실현 딱 3번. 그때는 수익 종목도 한 종목뿐이 안 했어요. 거의 주력에서 너무 눌려 있으니까 IT 자동차에서 눌려 있다 보니까 또 LG화학에서 수익 HMM으로만 다른 종목도 안 했어요. 거래대금이 항상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5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걔처럼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래서 HMM의 기준에 이 수익 보시면 5월 4일 날 34,800원에 3,000 주면은 그죠? 5월 13일 날 5만 원 찍거든요. 그럼 15,000원이잖아요. 그럼 4,500만 원입니다. 이거만.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4월 26일 날 기준에 이게 아직까지 이제 4만 원대 기준인데 38% 애슐리 선생님. 그리고 4월 23일 날 같은 경우에도 3월 이때가 3만 5천 원대 기준인데 34% 수익이죠. 3만 5천 원대. 3만 5천 원이 안 됐죠. 3만 3천 원 뭐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3월 말에 3만 5천 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다음에 2만 7천 원대 수준에서 전부 재편입. 2만 7천 원대부터 돌려놓은 그 흐름 속에서 4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4만 원 찍을 때. 그리고 이유는 한투에서 주력 창고에 매도하니까. 그러고 나서 4만 원대 차익 실현하는 거 다시 3만 4천 원대 전량 재편이. 왜? 한투가 다시 사니까. 주력 창고가 다시 사는데 왜? 그러고 나서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3일 날 5만 원 찍어요. 근데 전량 차익 실현 왜? 1,700만 주의 외국인이 주력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간 건 없지만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빠져나가면서 얼마? 1,300만 주로 줄어요. 그리고 나서 1,100만 주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 찍고 4만 9천 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쭉 밀린 게 4만 1천 원대까지. 그 재편입이지. 그 재편입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이번에 못했어요. 5만 1천 원대. 그리고 4만 원대 들어간 물량 개별 매매 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로. 응? 지금도 버겁지 않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매집에 대한 시비 전환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죠. 11일 날 기준까지 1,616만 주의 매집이었는데 예? 오늘 기준에서 볼까요? HMM 수급이 뭐 그렇게 꼬여져 있는지 오늘은 매도가 있었죠. 근데 시비 전환하는 게 그게 악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악재가 아니죠. 왜? 아니 20%씩도 올라가던 종목을 그런 종목을 지금 무슨 뭐 얼마나 움직임 나왔다고 3월 9일 날 8%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저점 8%까지 3월 9일 날이요. 이날 24,000원 찍고 24,050원 찍고 19,950원까지 밀렸어요. 24,000원에서 2만원까지 밀린 거야. 3,200만 주 터지면서 UBS가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폭등. 아니 그리고 15%씩 이날 같은 경우 3월 26일 날 35,700원 찍었죠. 23%인가 올라간 거예요. 20% 하에 넘었어.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올라갈 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뭐 이틀 동안 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 실현 범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깨져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27,000원대까지 찍은 물량을 얼마까지? 4만원까지 4월 말에 돌려버려요. 39,000원 버릴 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수급이 이렇게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막 빠져나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또 차익 실현인데 이게 주력 창구인 한투의 매도. 그러고 나서 이게 37,000원대까지 밀린 거예요. 장중 기준으로. 34,000원대까지. 34,000원대까지. 4만원 찍고 34,000원대까지. 예? 그리고 편입 그리고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죠. 공격적으로. 이 매수 들어올 때 기준이 저기가 또 들어왔어요. 그 한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만 원을 5월 13일 날 찍고 5만 원 찍고 미끄러진 게 4만 1,000원대까지. 이때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죠. 누가?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그러더니 또 그들이 또 들어올려. 4만 1,000원에 재편입했더니 또 들어올려. 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5월 27일 날.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번갈아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확인하고 대처한다. 근데 오늘의 흐름이 악재라면 3.68 빠질까?
100만 주 이렇게만 빠질까? 막 한 500만 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때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악재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으로 띠용 보시면 1616만 주에서 1638만 주에서 1500만 주, 중간에 1100만 주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테니까요. 응? 근데 여기서 수급 범위가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야. 거기 연기금은 또 안 팔아. 거의. 연기금 뭐 팔았나? 다시 샀지? 끝내주죠. 기간 다 파는데 연기금만 사. 냄새 풀풀 나. HMM하고 대한항공하고 공적자금 들어간 애들 한진칼 이번에 얼마나 멋들어지게 돌렸었어요. 대한항공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HMM의 흐름에서의 창구 동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5월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SG, CS, 모건스탠 이 물량들은 거의 출이 안 돼요. 아, 모건스탠이 요즘 팔지 않았냐? 그건 공매도 성향입니다. 인덱스 상품으로 나온 게 출해될 리가 없어요. UBS가 대부분 차익 실현했죠. UBS 보면 UBS의 5월 26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520만 주예요. 근데 상당 부분을 다 팔고 나가버려요. 상당 부분을. 그리고 한투가 오히려 패시브 자금에 뭐 80만 주, 90만 주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삽니다. 5월 26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이제 금요일까지 기준에 한투가 순매수 1위. 관여도가 가장 높은 쪽. 2월 15일 이후에 관여도가, 시장 관여도가 가장 높은 쪽. 나머지 쪽은 뭐 순매수를 하든 제한적인 거래 기준. 결론적으로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이후에 한투가 순매수에 들어와 있었다. 누적으로도 이제 1위다. 근데 오늘 한투가 매도가 좀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보면 돼요. 공격적인 매도를 한 거냐. 그럼 우리도 한 발 좀 빼야 돼요. 주력이 뺀 거니까. 그렇지 않고 제한적인 매도 속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쪽의 흐름은 어떤 걸로 해석을 해요? 저쪽의 흐름은 일단은 공매도 성향의 흐름으로. 공매도면 어차피 대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력 창구가 아니야. 오늘의 기준에서도 한투는 매도가 상당 부분 나온 걸로 추정이 되지만 매수의 기준도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누적 순매수가 349만 주로 1위야. 1위. 그리고 오늘 주력 창구 쪽은 일단 눈에 안 띄었어요. 내일 기준에 주력 창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만 개장 전에 확인해 보면 돼요. 그건 윤정두가 해드릴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추세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그리고 캔들, 샛배령 이런 부분도 지금의 위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께 매번 보여드렸던 이 HMM의 전략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기준에서 좀 잡아서 올려드릴 텐데, 6월 16일의 기준에 수요일 전략입니다. 시장 이슈는 10일은 이제 행사가 됐고, 이것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느냐, 블록딜을 할 거냐 아니면 매각을 할 거냐. 근데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기준에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쪽으로 줘요. 벌써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은 그들에게 지금 줘버리면요, 지금 신규 선박 발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10위 안에서 또 미끄러져. 국적 선사 기준에 세계 10위 안에서 미끄러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당장 매각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와 산은의 이유예요.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이 상태로 떠넘기면은 또 부실화됩니다. 모 기업까지도, 모 그룹까지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뭐 이 하나의 업체 때문에 뭐 휘청거리진 않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이 공적 자금 성향의 산은의 자금 전환 사채 물량이 블록딜로 넘겨질 가능성은 일부 있어요. 근데 블록딜로 넘겨지면 사실 그것도 조금 시장에서 충격이 다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블록딜로 넘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들이 블록딜로 넘기는데 그럼 할인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아니 뭐 하려고 할인을 해서 이렇게 넘기냐 이거예요. 응? 비중 맞춰 놓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꼭 어마어마한 악재가 되는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 물량 출회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비 관련된 내용 또 매각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이젠 더 이상 뭐 악재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매각 관련된 내용은 악재라기보다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진행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지금의 호재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이번에 또 저쪽 엔타인가요? 중국 엔타액 항만 폐쇄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강세를 띠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게 이제 지속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은 있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신규 선박 발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선박 발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사는 쪽에서 코멘트로 남은 이야기로 시장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은 신규 선박 발주를 해준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는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매각해서 자칫 포스코도 뭐 예를 들면 포스코도 얘네들 때문에 선박 발주 막 해갖고 자기 자금을 썼는데 휘청돼. 업황이 계속 좋을 걸로 보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느니 공적 자금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거야. 이번에 명분도 내잖아요. 3천억 투자해서 2조를 벌었어. 오케이. 솔직히 그것만 투자했나? 아니잖아. 근데 어쨌건 다 좋아요. 그러한 기준점에서 추가 선박에 대한 발주를 이쪽이 자금 지원을 일정 범위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거죠. 그 내용은 일단 뭐 들여다봤을 때 이게 나중에 독이 되냐, 뭐 혹은 득이 되냐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당장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재료 요인도 작용됩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신규 선박 발주 관련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출돼 있던 실적인데 글쎄요 2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0% 이상 긍정적이지 않으면 서프라이즈급으로 선정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희석이 일부 있어서 그럼 제일 먼저 볼 게 뭐다? 일단은 신주 선박 발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되느냐 그 내용 그리고 시비 관련해서는 행사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뭐 블록딜을 할지 뭐 매각을 할지 뭐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사실상 블록딜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미가 없고 블록딜을 해서 일반적인 그 업체들 블록딜을 해서 공매도가 먼저 나오고 뭐 매각을 한다 그거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 제한적인 것 같아 제 판단에는. 그리고 이제 매각 기준 잡아서 뭐 현대중공업으로 넘긴다 그럼 뭐 특혜를 주는 거잖아. 공개적인 입찰이 아니고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지분율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지분율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블록들이 일부 나온다면 단기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추세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폭등이 나오겠다 이것도 제한적이야. 우린 7,000원부터 또 10,000원대부터 또 비중 20%로 20,000원 전후에서부터 뭐 단기 수익 다 잡아냈는데 여기서 또 더블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단기적인 변동성의 오버슈팅과 또 눌림목 나올 때 저점 편입을 잘 해나가자. 고점 인식 잡히면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다시 사자. 이런 기준이죠. 결론 이런 내용들을 차분히 읽으시면서 대처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주도 창구에서 매도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HMM의 기준에 외국인들이 1,504만 주로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한투 쪽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다른 쪽의 기준이라면 공매도 성향일 수 있어요. 공매도라는 거는 어차피 대사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뭐 무조건 악재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단가에 공매도가 나왔다?
또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우려되는 건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다시 되서야 돼. 그럼 하방은 잡혀요. 비율이 4.36%로 조금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4.36%의 비율에서 어떻게 돼요?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종가가 44,550원으로 예상보다 그렇게 그렇게 급격히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집의 평균 단가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흐름보다는 오늘 강도 있게 돌려놨잖아요.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 위주니까 그 기준에 33,821원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종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이 가격대에서 그러면 얘는 SM이 예를 들어서 SM이요. 13% 매집에 그동안의 그 공매도와 대차 상환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분명히 대차 거래 그 물량과 공매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환하는 부분이. 그래서 순수한 매집이라고 볼 수 없는데 HMM은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손바뀜이 나왔어요. 거기다 패시브 쪽에서 들어온 MSCI 지수 편입 자금은 얼마? 그 자금이 대략 5% 정도 1,700만 주로 예상해요. 12%에서. 그 물량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요 HMM의 전략 기준을 나도 좀 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HMM 한번 가시죠. HMM. 그러니까 이거 띵동 소리 나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띵동 소리 안 나게 해서 일단은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유료 회원님들 방에는 제가 당연히 그냥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각 카카오톡방 기준에서는 지금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띵동 소리가 나면 또 안 되잖아. 다들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HMM 하고 올려주신 방에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HMM